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 그가 남긴 미완성곡 엄마를 위한 자장가. 며느리는 30년 만에 그 곡을 완성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선택은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비추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합가한 지 석 달째 여전히 이 집의 공기는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정확히 오전 8시, 저녁 6시, 설거지는 즉시, 빨래는 오전 중에, 거실 소파의 쿠션은 항상 같은 각도로 놓여 있어야 했고 현관의 신발들은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지수야, 쿠션 좀 바르게 놓아두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줘라고만 말했지만 매일같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질서의 집에는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창가 옆에 자리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다른 가구들이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것과 달리 피아노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건반 덮개는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레이스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청소를 하다가 피아노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어 건반을 열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 등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수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세탁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어머님, 청소를 하려고. 그 피아노는 청소할 필요 없어. 절대 건드리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질책도 아닌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피아노를 향한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피아노 속에 누구도 꺼내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민호는 눈치만 살피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피아노는 누가 치셨어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놓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묻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어머니 그만. 민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수야, 이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피아노를 건드리지 않는 거란다. 그것만은 꼭 지켜주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무너질 듯한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큰 상처가 그 피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피아노, 뭔가 사연이 있는 거야?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평생 그 피아노를 소중히 여기셨는데 절대 누구에게도 건드리게 하지 않으셨거든. 아버지도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알아보려고 해본 적은?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굳이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과 함께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다면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거실을 청소하며 피아노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피아노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오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외관, 황변된 건반,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하얀 레이스 천,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이 집의 완벽한 질서는 어쩌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피아노는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무장해제된 채 마주해야 하는 과거의 상처일 것이라고.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그 슬픔을 이해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거실의 피아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감기가 독감으로 번진 듯 했습니다.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지수는 혼자 힘겹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희미한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물수건과 해열제, 그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말하지 마. 열이 많이 높구나. 시어머니는 지수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조심스럽게 체온을 재었습니다. 39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 먼저 먹어야겠다. 일어날 수 있겠니? 지수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토닥이며 약을 먹였습니다.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시어머니는 지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수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 헌신적인 간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렸을 때 지수가 눈을 뜨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졸고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깼니? 열은 좀 어떠니?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밤새. 괜찮아.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함 뒤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지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지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근처까지 청소기를 밀다가 그만 피아노 의자에 청소기가 부딪혔습니다. 의자가 살짝 움직이면서 의자 다리 사이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악보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악보첩의 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우의 자장가.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우?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수는 조심스럽게 악보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남편 민호, 그리고 민호와 너무나 닮은 하지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이 집 거실의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우 첫 발표의 날 1995년 5월 14일. 우리 아들,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우, 시어머니의 아들. 민호이, 형? 지수는 악보첩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악보들, 피아노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들, 콩쿠르 수상 증명서 복사본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완성의 악보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를 위한 자장가였습니다. 악보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이 곡을 완성해서 엄마한테 들려줄게. 엄마가 힘들 때마다 이 곡을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게. 사랑해요. 동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건드리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간절함, 완벽한 질서 뒤에 숨겨진 슬픔,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악보첩을 다시 의자 밑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악보첩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수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악보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부러 찾은 게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급히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우야, 우리 동우.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동우는 내 첫째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우는 21살에 세상을 떠났단다. 교통사고였어. 어머님,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지.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어. 선생님들마다 칭찬이 자자했고 장래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꿈꿨던 건 단 하나였어. 나를 위해 연주하는 거. 내가 힘들 때마다 피아노를 쳐서 위로해 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작곡까지 시작했어. 이 자장가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완성하기도 전에 그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30년 동안의 슬픔이, 그 무거운 침묵이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나요?
민호는 그때 10살이었어. 동우 형을 잃은 충격으로 기억을 거의 못해.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그 슬픔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피아노는 동우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절대 건드릴 수가 없었어. 이게 내게 남은 동우의 전부거든.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멈춰버린 시간을, 그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동우 오빠에 대해 더 들려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동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가끔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우의 이야기를 나눈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동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고백이 너무 큰 용기를 필요로 했고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듯이. 지수는 밤마다 동우의 악보첩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미완성으로 남은 엄마를 위한 자장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곡을 완성할 수는 없을까? 지수는 대학 시절 교양으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악보를 읽고 간단한 곡은 칠 수 있었습니다. 동우가 남긴 악보를 연구하면 그가 원했던 방향으로 곡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몰래 피아노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와 민호의 일정을 조심스럽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시어머니는 노인대학에 가셨습니다. 3시간 동안 집을 비우셨습니다. 민호는 평일 내내 출근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시어머니가 출발하시자마자 지수는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레이스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은 건반들이 드러났습니다. 황변된 상아색 건반들, 군데군데 긁힌 검은 건반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데 도 음을 눌렀습니다. 땡! 맑고 깊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던 피아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악보첩을 펼쳤습니다. 동우가 남긴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채 끝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주하며 동우가 의도했을 다음 선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 지수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곡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 보려 시도했습니다. 동우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가 사용한 화음 진행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멜로디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지수는 곡의 상당 부분을 이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동우가 원했을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주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곡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수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완성에 가까워진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거실에 흘러넘쳤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동우를 떠올리며 연주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이 곡에 어떤 마음을 담고 싶었을지 생각하며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무슨 짓이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수의 손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노인 대학이 휴강이었는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내가 뭐라고 했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단지 뭐,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동우에 뭘 안다고 감히 그 아이의 곡을.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덮개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동우 오빠가 어머님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 곡을. 그만, 내가 무슨 권리로. 시어머니는 악보첩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피아노를 지켜왔는지.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동우 오빠의 마음을 완성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께 그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완성? 내가 감히 동우의 곡을 완성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동우만이 그 곡을 완성할 수 있어. 그 누구도 동우를 대신할 수 없어. 그 말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희가 상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시어머니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저녁 민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악보첩을 발견한 것, 동우에 대해 알게 된 것, 그리고 곡을 완성하려 했던 시도까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걸 내가 마음대로 건드린 게 어머니를 위한 거야? 민호의 말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하지만 어머님은 30년 동안 슬픔 속에 갇혀 계셨잖아. 나는 그걸 풀어드리고 싶었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의 슬픔은 어머니의 것이고 어머니가 선택하신 방식으로 견디시는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에 대해서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니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야? 어머님도 우리도? 지수야, 제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어머니 마음이 진정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지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토록 격렬했던 이유가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동우를 떠나보낸 슬픔을 다시 직면하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슬픔 속에서 자신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적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를 보지 않으셨고 지수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말대로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멈춘 시간을 이해하려면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그날 오후 지수는 악보첩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동우의 악보에 찍혀 있던 피아노 학원 스티커, 한음 피아노 학원이라는 작은 글씨. 혹시 그 학원이 아직 있다면 동우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음 피아노 학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자리에. 지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지수는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 낡은 간판 아래 학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습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학생이 바이에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오셨나요? 아, 저는 혹시 30년 전쯤에 여기서 배웠던 학생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여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습니다. 30년 전이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이름이 동우라는 학생이었어요.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우, 박동우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박동우. 선생님은 지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동우 어머니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동우의 남동생 민호의 아내예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동우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군요. 앉으세요. 제가 동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생님도 옆에 앉으며 먼 과거를 떠올리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제가 30년 넘게 가르쳐온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아이였어요. 재능도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특별했던 건 그 아이의 마음이었죠. 마음이요? 동우는 피아노를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요. 연습이 힘들 때도, 곡이 어려울 때도 엄마가 이 곡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우가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곡, 엄마를 위한 자장가에 대해서 아세요? 네, 그 악보를 봤어요. 동우는 그 곡을 완성하면 어머니 생신날에 연주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작은 연주회장을 빌려서 어머니를 위한 단독 공연을요. 그게 동우의 꿈이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완성하기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여기서 집으로 가던 길에. 선생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우 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뵀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어요. 아마 동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어나서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내와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동우의 연주 녹음 테이프와 사진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것 같아서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동우 어머니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동우는 정말 훌륭한 아이였고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우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 곡을 완성하면 엄마가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맨날 웃으시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때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우가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곳에 있던 슬픔을,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것을. 학원을 나서며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픔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시어머니께 전하겠다고. 동우의 마음을, 그가 남긴 사랑을 어떻게든 완성해서 시어머니께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발각된 그 순간 극도의 침묵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선의는 최악의 오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풀릴까요?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손에 든 테이프와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녹음, 연주의 사진들, 그리고 선생님이 적어둔 동우의 연습 일지까지. 모든 것이 한 소년의 간절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수를 보자 차갑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냉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 말 없어. 어머님, 제발. 이것만 봐주세요. 지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동우가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하는 피아노 학원에 다녀왔어요. 동우 오빠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우 오빠가 어머님을 위한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완성해서 어머님 생신에 들려드리려고 했대요. 그만. 어머님, 동우 오빠는 알고 계셨대요. 어머님이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신다는 걸요. 그래서 음악으로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우가 내가 슬프다는 걸. 네, 어머님. 그래서 저는 동우 오빠가 못다한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경솔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동우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밤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는 것도 봤고. 그런데 왜 물어보지 못했어. 바보처럼 그냥 기다렸지. 동우가 완성하면 들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어. 내가 동우의 마지막 선물을 받지 못한 거야. 그게 제일 후회되고 아파.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피아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사랑, 전달되지 못한 마음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동우 오빠의 곡을 완성하는 걸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동우 오빠의 마음만큼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 나도 동우가 어떤 선율을 좋아했는지 알아. 함께하면.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 나 좀 보자.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민호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학원까지 찾아갔다며? 형에 대해서 캐고 다녔다고? 민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어머니 친구분이 학원 근처에서 널 봤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고. 하지만 어머님은 이해해 주셨어. 오히려 같이. 그게 문제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형에 대해서 몰라. 형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1년도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어. 지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에 병을 얻으셨어. 그날 형을 차로 데리러 가시기로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신 거야. 그래서 형이 혼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겨우 10살이었어. 하루아침에 형도 그 다음 해에는 아버지도 잃었어.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셨어. 나를 키우시면서. 여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거야. 완벽한 질서, 엄격한 규칙. 그게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야. 근데 넌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 나는 어머님을 도우려고. 도움이 아니야. 넌 그냥 어머니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진심이면 다야? 지수야, 제발 이제 그만해. 형 일은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 말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가족. 결국 자신은 아직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일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가족이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지수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아니야, 지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의가 오해받고 사랑이 거부당하는 상황. 자신이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사실. 어머님, 저 며칠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그러지 마. 이건 민호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민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수는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은 피아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동우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슬픔과 그리고 이제는 지수의 좌절까지 모두 품은 채 친정집에 도착한 지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때로는 사랑도 타이밍이 필요한 거란다. 엄마, 나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30년 동안 쌓인 슬픔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는 거야. 지수는 3일을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빨리 돌아오렴. 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허전하구나. 하지만 지수는 아직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수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동우 어머니께서 오늘 학원에 오셨어요.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요?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우의 피아노를 팔겠다고 하세요.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피아노를 판다고요? 네. 지금 중고 피아노 업자에게 연락하셨대요. 내일 가져간다고. 안 돼요. 그 피아노는.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자신 때문일까? 자신이 집을 나온 것 때문에.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지수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디 가니? 엄마, 나 가봐야 해. 막아야 해.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피아노가 팔려나간다는 것은 동우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그 슬픔과 사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호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민호가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피아노를 왜 갑자기? 민호야, 이제 그만 놔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야. 민호가 일어났지만 지수는 그를 지나쳐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피아노를 팔면 안 돼요. 지수야, 넌 왜 왔니? 친정에 있으라고 했잖니.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피아노는 동우 오빠의. 알아. 시어머니는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지수야. 그래서 더 놔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 피아노를 붙잡고 살았어. 동우가 떠난 그날부터 나는 시간을 멈춰버렸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를, 아무것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머니. 민호가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시간을 멈춰놓는 동안 너희들도 함께 멈춰 있었다는 걸. 민호는 형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지수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야, 내가 동우의 곡을 완성하려고 했던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그 곡은 이미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함께하면. 아니야, 지수야. 동우가 직접 완성해야 했던 그 곡은 이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동우는 돌아오지 않아. 그 곡도 완성되지 않아.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피아노를 팔아버리면 동우 오빠의 흔적은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동우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피아노가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두려움.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피아노를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을 벌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어머님,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동우 오빠가 그날 혼자 집에 오게 된 것. 그게 어머님 탓이 아닌데도 어머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맞아. 내가 그날 동우를 데리러 갔어야 했어. 아니, 애초에 피아노를 그만두게 했어야 했어. 그럼 동우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아니야. 내 아버지도 내 탓이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책감으로 돌아가셨어. 동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책임은 나한테 있어. 내가 엄마로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동우를 지켜야 했어. 내가 엄마인데. 내가 30년 동안 억눌렀던 자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동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그 악보가 놓여 있었어. 엄마를 위한 자장가. 미완성인 채로.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동우는 내가 슬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도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대. 피아노로. 어머님. 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어. 동우의 마지막 사랑을. 그게 제일 미안하고 후회돼. 동우에게 미안하고, 내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민호에게도 미안해. 시어머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너한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동우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너의 슬픔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는 형 이야기만 나오면 피했어요. 어머니가 더 아파하실까봐. 하지만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지수야. 시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는 이 집의 딸인데 나는 너를 진짜 딸로 대하지 못했어. 너무 내 슬픔에만 빠져 있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지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강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오신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미안함과 오해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먼저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아노는 내일 가져간대.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수야, 이제 정말 놔줘야 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너희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머님, 동우 오빠는 어머님이 피아노를 버리길 원하셨을까요? 지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동우 오빠는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팔아버리는 게 정말 어머님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더 큰 후회를 남길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 지수야, 내일 업자가 오기 전에 제가 동우 오빠의 곡을 완성해서
어머님께 들려드릴게요. 그걸 듣고 나서 결정하세요. 피아노를 팔지 아니면 계속 간직할지.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너무 무리야. 하루 만에 어떡해.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주신 동우 오빠의 녹음도 있고 어머님도 도와주시면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동우 오빠가 어머님께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저희가 함께 완성해요. 그게 동우 오빠가 진짜 원하시던 거예요. 어머님이 행복해지시는 거. 시어머니는 한참을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을 새워 동우의 곡과 마주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이어놓은 선율을 연주하고 시어머니는 동우가 좋아했던 화음을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형의 녹음을 들으며 희미한 기억 속 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이런 느낌의 곡을 좋아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맞아. 동우는 항상 따뜻한 음악을 추구했지. 시어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동우가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했었어. 어떤 화음을 써야 엄마가 행복해질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오래되어 뻣뻣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우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쉬지 않고 곡을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엇갈렸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동우가 원했던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동우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중고 피아노 업자가 올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악보를, 그리고 지수와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니 오늘 업자가 오면.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는 절대 모른다.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거부에 지수는 집을 나가려 합니다. 가족은 회복 불능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아노를 가져가게 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완성된 악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곡을 완성한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 30년 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동우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어머님,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나는 또다시 과거에 갇힐 거야. 매일 이걸 보면서 동우를 떠올리고 그날을 후회하고. 그건 동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어. 그런데 내가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동우도 편히 쉬지 못할 거야. 지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 앞을 보고 살아야지. 너도 지수도 나도.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고 피아노 업자였습니다. 50대 남성이 조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라이트 피아노 수거하러 왔습니다. 업자는 피아노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상태는 괜찮네요. 말씀하신 가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현관 쪽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업자와 조수가 피아노를 옮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스 천을 걷어내고 피아노를 들어 올리기 위한 장비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꽉 쥔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옮기겠습니다. 업자가 신호를 보내자 조수가 피아노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쳐봐도 될까요? 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래도 잠깐이라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못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치겠어. 동우의 곡을. 동우 없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반을 누르지 못하고 그저 손을 얹고만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함께 칠게요. 지수야, 우리 함께 연주해요. 동우 오빠의 곡을. 동우 오빠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동우 오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수는 건반 오른쪽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왼쪽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자장가.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거실에 흘러넘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왼손과 지수의 오른손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완벽했습니다. 동우가 원했을 그 따뜻함이 음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형, 엄마를 위해 곡을 쓰던 형. 연주가 끝났을 때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업자조차 감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모두가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피아노는 가져갈 수 없어요. 민호야, 무슨. 어머니, 저는 찬성할 수 없어요. 이 피아노를 팔아버리는 거.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이 그리워요. 형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피아노만 보면 형이 떠올라요. 형이 저한테 피아노 치는 법 가르쳐 주시던 것, 형이 웃으시던 모습, 다 여기 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형을 지우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저희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어머니, 민호야, 엄마 뜻을 따라다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견디시고 혼자 아파하셨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저도 형의 동생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민호야,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힘든 건 이미 힘들어요. 형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고 어머니는 항상 슬퍼 보이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형을 그리워하고 싶어요. 형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네. 저는 30년 동안 눈치만 봤어요. 어머니 아프실까봐. 근데 이제 와서 피아노를 팔아버린다고요? 그럼 형은 정말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업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가족끼리 다시 상의하시는 게 가져가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들어. 이게 맞는 거야.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 피아노를 보면서 자책했는지, 동우를 지키지 못한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나도 좀 편해질 것 같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엄마 좀 내버려둬. 엄마가 선택한 대로 살게 해줘.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망치려는 것이라고. 슬픔으로부터, 자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머님,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버린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책감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지수야, 넌 몰라. 알아요.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피아노를 버리는 건 동우 오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우 오빠는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행복해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지수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아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도 지수도 우리 모두 함께 형을 기억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를 팔지 않겠습니다. 업자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업자와 조수가 떠난 후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피아노.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동우야. 엄마가 너를 버리려고 했구나. 그리고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용감해질게. 너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다른 피아노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상황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팔려나가는 그날, 지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동우가 하지 못했던 그 연주회를 30년 만에 완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올까요? 사흘 후 지수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업자와의 약속. 이번 주 금요일 동우의 기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우의 기일에 피아노를 보내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동우를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이라도 되는 양. 어머님은 정말 놔주실 생각이신 거구나. 지수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는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시는 걸 봤거든. 근데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둘 순 없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주할게요. 동우 오빠의 곡을. 지수야, 이미 연주했잖아. 아니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연주회로요. 동우 오빠가 원했던 그 방식으로. 지수는 하는 피아노 학원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작은 연주회장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이요? 그게 동우의 기일이죠? 네, 그래서예요. 동우 오빠가 하지 못했던 연주회를 제가 대신 열고 싶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작은 연주회장이 있어요. 제자들 발표회 때 쓰는 곳인데 금요일에 예약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지수 씨, 어머니께서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해야 해요. 동우 오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드려야 해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완성된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우가 이 곡에 담고 싶었던 모든 사랑을, 모든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지수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7시에 제 연주를 들으러 와주시겠어요? 연주?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을 위한 연주예요. 장소는 이 주소로 와주세요. 지수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동우 오빠 기일이시죠? 알아요. 그래서예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이 연주를 듣고 나서도 피아노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오후 5시 피아노 업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곤란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시어머니와 민호는 지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연주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손으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우를 위한 연주회 30년 만에 완성. 시어머니는 그 현수막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이런 걸. 어머니, 들어가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무대 위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모신 동우의 옛 친구들 몇 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수가 무대 뒤에서 나와 시어머니를 맨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7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만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동우의 올케 이지수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동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곡은 동우가 시작했고 시어머님과 제가 함께 완성한 곡입니다. 제목은 엄마를 위한 자장가입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지수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동우의 터치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소리, 멜로디가 흘러갔습니다. 동우가 작곡한 전반부는 순수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수와 시어머니가 함께 완성한 부분. 여기서 곡은 더 깊어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였지만 동시에 위로와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동우를 떠올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열심히 연습하던 동우. 자신을 올려다보며 웃던 동우. 엄마, 이 곡 어때요? 라고 묻던 동우. 곡은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그것은 동우가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장가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운 선율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치 동우가 어머니를 재우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편히 쉬세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연주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동우 오빠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 시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고마워. 시어머니는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대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알았어. 네, 어머님. 동우를 놔준다는 게 동우를 잊는 게 아니구나. 동우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무대 위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우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슬픔 속에 갇혀 있었지. 그게 동우한테 미안한 거였어. 어머님, 이제 동우의 바람대로 살아볼게. 슬픔을 기억하면서도 행복을 찾으면서. 시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너를 진짜 딸로 받아들일게.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어머님, 동우가 너를 보냈구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을. 지수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우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동우 친구 재훈이에요. 재훈이? 그래, 기억해. 동우 형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저희는 아직도 형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우에 대한 추억을, 동우가 얼마나 밝은 사람이었는지를, 30년 동안 피했던 대화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연주회장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업자한테 전화할게. 피아노는 팔지 않겠다고. 정말요, 어머님? 응. 그 피아노는 우리 집에 있어야 해. 동우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우야, 엄마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오래 걸려서.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사랑해줘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3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레이스 천도 벗겨져 있었고 건반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좀 쉬면서 먹어.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늘었구나. 연주 실력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요즘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지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피아노 레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음 학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대. 같이 갈래? 정말요?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한음 학원에 자주 들렀습니다.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동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민호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응, 오늘은 급한 일 없어서. 어머니도 여기 계시네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지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와,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침묵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형 생일이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12월 3일이지. 올해는 형 생일에 뭔가 특별한 거 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동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뭘 하면 좋을까? 형이 좋아하셨던 케이크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축하하는 건 어때요? 그래. 동우가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 볼게.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형 사진을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그래도 되니? 네, 어머니. 형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동우도 기뻐할 거야.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피아노 위 벽에 동우의 사진을 걸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창고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 사진 어때요? 형이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거. 좋아. 이게 동우답지.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동우,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피아노 바로 위 동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잘 어울리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치 동우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우야, 이제 엄마 괜찮아. 내가 바랐던 대로 엄마 행복하게 살아볼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죠? 어머님도 우리 가족도. 응,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낸 거죠.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돼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일어나 거실로 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자장가. 30년 동안 닫혀있던 건반 위에서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왼손과 지수의 오른손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곡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알았어. 용서가 뭔지. 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슬픔을 안고 살되 그 슬픔에 갇히지 않는 거지. 시어머니는 동우의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우를 잃은 슬픔은 평생 안고 갈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 때문에 멈춰 있지 않을 거야. 동우가 바랐던 대로 행복을 찾으며 살 거야. 어머님, 그리고 지수야, 나 자신도 용서하려고 해.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한 나를, 동우를 지키지 못한 나를, 그것도 용서의 일부인 것 같아. 지수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거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왔던 완벽한 질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쿠션은 꼭 이렇게 놓지 않아도 되지 뭐. 시어머니는 쿠션을 편하게 놓았습니다. 신발도 꼭 일렬로 놓을 필요 없어. 편한 게 제일이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완벽한 통제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호가 회사 동료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동료들이.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손님을 맞는 것을 불편해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하지만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초대하시죠. 집은 사람이 있어야 따뜻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동우도 그렇게 바랐을 거야. 우리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하기를. 12월이 왔습니다. 동우의 생일날. 시어머니는 정성껏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동우의 사진 앞에 초를 켰습니다. 동우야,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에게는 민호가 있고 지수가 있어. 우리는 너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호가 이었습니다. 형, 나 이제 형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형은 우리 가족이니까. 지수도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동우 오빠, 저는 오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이 이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함께 초를 껐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동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동우가 이 케이크 정말 좋아했어. 한 번은 혼자 다 먹어버린 적도 있지. 정말요? 형이요? 그럼 내 형 엄청 먹보였어. 특히 단 것을 좋아했지.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우의 사진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한음 피아노 학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께 악보 한 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엄마를 위한 자장가 완성본이에요. 선생님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완성했구나. 동우가 기뻐할 거예요. 선생님, 이 악보를 학원에 보관해 주시겠어요? 동우 오빠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요. 물론이죠. 소중히 간직할게요. 선생님은 악보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고마워요. 동우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줘서. 아니에요. 저도 동우 오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용서와 이해가 뭔지. 용서와 이해. 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슬픔을 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야말로 이 가족에게 진정한 선물이네요. 동우가 보낸 천사 같아요.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동우 오빠, 정말 감사해요. 학원을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디선가 동우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왔니? 같이 피아노 칠래? 좋아요,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곡을 쳐보자. 동우의 자장가만 치면 동우도 지루하겠지. 그럼 슈베르트의 즉흥곡 어때요? 동우 오빠가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좋아, 그거 하자. 두 사람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채우고 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수 뭐 하세요? 피아노 치고 있어. 너도 올래? 저는 피아노 못 치는데요. 괜찮아. 옆에 앉아만 있어도 돼. 우리 가족이잖니. 민호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주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고마워. 이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 나는 30년 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어. 슬픔에, 자책에, 후회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했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끄집어냈어. 시어머니는 지수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 동우를 놔준다는 게 동우를 잊는 게 아니라는 걸. 동우는 항상 여기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 피아노 안에, 이 집 곳곳에.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피아노 위 동우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우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그게 동우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니까.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은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아? 저녁 뭐 먹을까? 시어머니의 말에 지수와 민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킨 시켜 먹어요. 치킨? 좋지. 나도 가끔 그런 거 먹고 싶었어. 정말요, 어머니? 어머니가 배달 음식을?
왜 안 돼? 나도 변할 수 있어. 아니, 변하고 있어. 세 사람은 웃으며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이 아니었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식사 후 지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눈 와요. 시어머니와 민호가 창가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우도 눈을 좋아했어. 눈이 오면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놀곤 했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나갈까요? 지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을 새하얗게 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우야,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게. 너를 기억하면서, 하지만 너에게 묶이지 않으면서.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합가한 지 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가족을 만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슬픔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나줌이라는 것.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갇혀 계시지 않다. 여전히 동우 오빠를 그리워하시지만 그 그리움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민호도 변했다. 형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성장했다.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동우 오빠,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오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편히 쉬세요. 어머님은 이제 괜찮으시니까.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뭐 쓰고 있었어? 일기요. 오늘 1년 됐잖아요. 그래, 많은 일이 있었지. 민호는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사랑해.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줘서. 두 사람은 포옹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정돈된 마당만 고집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꽃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님, 뭐 심으세요? 장미랑 개나리. 동우가 좋아하던 꽃들이야. 예쁘네요. 응, 매년 봄마다 심어줄 거야. 동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지수는 시어머니를 도와 꽃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생명을 심으며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래요? 응, 뭔가 빛나는 것 같아.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응?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어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새 생명이.
정말 기뻐. 동우도 기뻐할 거야. 어머님, 아들이면 이름에 동자 넣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동우가 좋아할 거야. 자기 이름이 이어지는 걸. 그날 저녁 민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돼? 응, 우리가 부모가 돼.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아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 그리고 동우 삼촌에 대해서도 많이 들려줘야지.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삼촌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삼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동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우야, 내 조카가 태어날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밤 지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우리 집에는 특별한 피아노가 있어. 이 피아노에는 내 삼촌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지수는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내 삼촌이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야. 너도 크면 이 곡을 배워서 삼촌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부드러운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동우의 사랑이, 시어머니의 용서가, 그리고 이 가족의 치유가 모두 담긴 음악.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태교에 좋겠다. 계속 쳐줘. 네, 어머님. 두 사람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을 위한 연주. 피아노 위의 동우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축복하듯이. 그로부터 1년 후, 거실에는 아기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비 체어, 장난감들, 그리고 아기 이불. 완벽한 질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삶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에 아기를 안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동현이, 이게 피아노야. 삼촌이 치시던 피아노. 아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아, 할머니가 한 곡 쳐줄까?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음악 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현아, 이 곡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내 삼촌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 너도 크면 이 사랑을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곡이 끝나자 아기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동우야, 내 조카 봤지? 내 이름을 이어받은 우리 동현이. 이 아이가 내 사랑을 기억하며 자랄 거야. 현관문이 열리며 지수와 민호가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동현이 안 울었어요? 하나도 안 울었어. 피아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어. 역시 삼촌 조카예요.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지수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동현아, 엄마 왔어.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 그런가?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나 정말 많이 변했어. 30년 동안 지고 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았으니까. 하지만 형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물론이지. 동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다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무겁게 하지 않아. 오히려 힘을 주지. 시어머니는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피아노처럼 말이야.
예전에는 이게 슬픔의 상징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야. 동우의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 세 사람은 피아노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기 동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민우야, 동현아, 그리고 동우야. 모두 고마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돼줘서. 저녁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피아노를 비추고 동우의 사진을 비추고 행복한 가족을 비췄습니다. 거실의 피아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고 치유의 도구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치유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이어지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동우의 엄마를 위한 자장가는 이제 온 가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고 엄마가 아들에게 불러주고 대대로 이어질 사랑의 노래. 그 노래 속에서 이 가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치유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년 후 10살이 된 동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쳐야 해. 네, 할머니. 동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네. 우리 동현이 재능 있어. 할머니, 이 곡 삼촌이 만드신 거죠? 그래, 내 삼촌 동우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야. 삼촌은 어떤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동우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피아노를 좋아했고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저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삼촌처럼 멋진 아이야. 할머니가 보장해. 동현이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음 연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우야, 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내가 시작한 이 노래가 대대로 이어질 거야.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슬픔과 기쁨을 아우르는,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선율.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슬픔을 건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셨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